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위원 그리고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재보궐선거가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현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상황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예, 여론조사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STI가 3월 12일, 13일 양일간 서울 1000명 ARS 조사를 한 것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오세훈 후보가 51.8%, 박영선 후보가 33.1%. 그 안철수 후보, 박영선 후보 양자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 53.7%, 박영선 후보 32.3%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SBS 넥스트 리서치 조사에서는 박영선 후보 35%, 오세훈 후보 42.3%. 그리고 박영선 안철수 가상 대결에서는 박영선 33.6, 안철수 45.4%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가장 좀 핫했다라고 핫한 조사였는데요. 이 두 기관에서는 이제 양자 대결을 붙였는데 문화일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자 대결 단일화 이제 불발을 가정했을 경우였는데요. 예. 이제 오세훈 후보 35.6%, 박영선 후보 33.3%, 안철수 후보 25.1% 각각 보였습니다. 양자 대결에서는 오세훈 후보 54.5%, 박영선 37.4%, 그리고 안철수 박영선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 55.3%, 박영선 37.38%를 각각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 질문이 있었는데 오세훈 후보 39.3%, 안철수 후보 32.8%를 각각 보였습니다. 예. 자, 세 가지 여론조사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게 박영선 후보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양자 대결은 다 지고 네. 그것도 STI 조사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게 지게 나왔어요. 네. 역시 민심이 이렇게 이반되는 데는 LH 사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 현재 최대 악재죠. 이미 LH 사태가 터지기 전에 가장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여당이 불리한 이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이미 그걸 이사 이제 공급 대책으로 어떻게든 이제 민심을 좀 다잡으려고 했었는데요. LH 사태가 터지자 불신감은 더 커지고 심지어 야권을 중심으로 신도시 백지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과연 3주 안에 극복될 수 있는 과제인가? 지금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요. 부동산 적폐 세력을 청산하는데 남은 임기를 다 쏟겠다. 또 국무총리도 엄단하겠다. 황골탈퇴하겠다. 연일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변창흠 장관이 사의를 표했고 사실상 수용이 돼서 시안부 장관이 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맸습니다. 근데 민심이 아직 움직이는 이 정황이 안 보여요. 이렇게 되면 이변이 없다면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승패가 갈리겠지만 여당은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고 선거전을 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LH 사태가 해서 국민의 민심을 이반한 것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했다. 네. 오히려 도둑들이었네. 이런 생각들을 네. 갖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네. 예. 이 심리죠. 거기다가 이 불로소득으로 땀도 안 흘리면서 일도 하지 않고 돈을 벌었네. 이런 생각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야당 후보들에게는 또 물론 LH 문제로 이득을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부동산으로 야당 후보들이 이득을 보지 않았냐. 네. 그래서 LH가 또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면 결코 야권에 유리하지만 않겠다. 이런 구도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특검도 요구하고 전수조사도 요구하고 당에서는 그걸 받아서 또 야당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런데 결국 야당이 처음엔 거부를 하다가 족족 다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좀 승기를 굳혔다라고 보고 특검이나 전수조사가 선거 이후까지 늘어지더라도 이 LH 사태 이슈를 그 이후까지 끌고 가면 그다음은 대선이거든요. 예.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거지 이걸 버릴 이슈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끌더라도 특검도 받고 전수조사도 받고 가는데 또 여당의 전략이라고 본다면 자 지금 사실은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이 이 쓰고 있는 분석 기사들을 보면요. 지금 180석 가까운 여당과 100석 내외의 지금 야당. 그런데 누가 더 부동산 부자인가를 보면
국회의원 평균 재산 보유량은 야당이 더 높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적나라하게 공개된다면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과연 불리할까? 이 문제를 밀고 가도 나쁠 것 없고 사실 지금 다시 돌아가서 나오는 게 왜 이런 거 미리 못 막았느냐, 입법을 왜 못했느냐, 예. 이해충돌 방지법 나오면 지금 국회의원 전체 중에 가장 최고 부동산 부자가 누굴 것 같으세요? 박덕흠 의원입니다. 의원, 예. 네, 지금 뭐 이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한 상태지만 그래도 역시 보수 정치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어쩌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으로 공을 넘길 수도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박덕흠 의원을 빼니까는 평균 부동산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예. 상향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많았다는 거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박영선 후보 지지율이 예전만큼 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서울은 접전에서 약간 뒤진다고 보고 있고 네. 부산은 엄청 뒤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텐데 부산 시장 상황도 한번 우리 배 의원께서 언급해 주시죠. 예, 먼저 입소스 중앙일보 조사입니다. 3월 6일, 8일 3일간 실시했고요. 전화 면접이었습니다. 김영춘 후보 32.5%, 박영준 후보 48.0%, 15.5% 격차를 보였고요. 그리고 한국 리서치 이제 KBS 조사입니다. 3월 8일, 9일 양일간 실시했고 800명,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 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여기서는 김영춘 후보가 27.9%, 박형준 후보 40.9%, 13% 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SBS 의뢰로 넥스트 리서치가 3월 13일 부산 시민 1000명 조사에서는 김영춘 후보 24.3%, 박형준 후보 41.5%, 17.2% 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예, 지금 배 의원께서 말해주신 세 개 조사 말고라도 다른 조사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결과는 비슷한 것 같아요. 김영춘 후보가 20%대의 중후반, 그리고 박형준 후보가 40% 초반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변함은 없었는데 배 의원 보실 때는 앞으로 이게 뭐 김영춘 후보가 조금 오르고 또 야당 후보가 조금 내리면 30%에 만나게 되거든요. 그게 네.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이 여론조사 그대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좀 조정의 여지는 언제나 있지요. 그리고 예. 이제 부산에서 저도 고향이 부산입니다만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이제는 30에서 35%가 기본 자산이 있어요. 예. 근데 부산도 마찬가지로 이제 LH 건이 서울 부산 선거가 있는 지역에서는 여실히 좀 공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 김영춘 후보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이제 모두 전환을 하려는 순간에 이제 LH 초악재를 만나서 이제 조정 양상을 좀 보였고 김영춘 후보가 잘 나왔던 조사는 34.4%를 보인 조사도 있었어요. 예. 이제 리서치뷰 국제신문 조사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30% 중반에서 이제 좀 변화를 하려는 순간 좀 맞았었고 문제는 이제 박형준 후보죠. 예. 박형준 후보에게 지금 뭐 LCT 건해서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쨌든 뭐 공방이 좀 치열한데 만약 여기서 무슨 뭐가 스모킹 건이 나온다라든지 오히려 뭐 방어하는 과정에서 뭐 실수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좀 조정의 여지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러면 다시 이제 간격이 좀 좁혀지는데 문제는 그 기간이 좀 너무 짧고 3주 남았으니까. 그리고 LH 악재가 그 사이에 또 뭐 좀 소멸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란 관건이겠죠. 예. 자, 방금 배 의원 얘기처럼 부산은 누가 보더라도 야당이 앞서가는 분위기입니다만은 박형준 후보한테 의혹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네. 있어요. 친인척 채용 비리, 그렇습니다. 딸 부정 청탁 의혹, 그리고 사찰 문제, 네. 그다음에 LCT 특혜 문제.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찰, 부정 청탁, 또 친인척 채용 비리 이 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만 해서는 네네. 안 되는 일입니다만 네. 부산 시민들은 이 세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네. 최근에 LCT 게다가 두 채 네. 하니까 좀 시끄러졌거든요. 그렇죠. 예. 자, 이건 문제는 결국은 감성을 자극했다 이렇게 보겠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 지금 LH와 LCT는 같은 맥락이죠. 예. 부동산에 있어서 하나는 직원들이 이 오히려 친서민적인 주거복지를 제공해야 할 공기업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하여서 특혜를 했다. 국민의 몫을 갈취했다. 이게 이제 국민들이 공분한 지점인데 LCT는 또 이거죠.
소위 고관 대작들이 특혜 분양을 받아서 예. 막대한 시세 차익을 실현했다. 예.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산다. 이것도 지금 용서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그 맥락이 다 있는데 문제는 LH는 조금 따끈따끈한 최신 이슈고 LCT는 2015년 6년부터 터져나왔던 거거든요. 예. 한번 이제 수사를 했던 적도 있고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인데 말씀하신 대로 박형준 후보에게 여러 가지 이슈가 네거티브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 반대쪽 정권 심판론 이슈가 더 바람이 셌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는 또 언론의 역할이 있어요. 지금 박형준 후보 관련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상한 정황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언론이 좀 집중적으로 보도한다면 민심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마련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동안은 좀 오히려 단일화 이슈 같은 것들을 부각시키고 서울시장 쪽에 집중을 하면서 부산시장 후보 간의 경쟁은 조금 보도 비율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 한 2주 동안 이 의혹의 내용들이 실제로 유권자들이 이거는 심증이 강하다. 이건 별거 아니지 않느냐.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어느 정도 하느냐. 전 언론의 앞으로 이 변수에 큰 파장, 작은 예. 파장 효과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 차기 대선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거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가 만 18세 이상 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서부터 17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차기 대선 적합도를 물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 윤석열 총장이 23%,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0%인데 자, 이렇게 배 의원님 양강 구도로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더라고. 어떻게 보세요? 당분간 이렇게 양강 구도 이를테면 이재명 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게 뭐 제3의 인물이든 아니면 이낙연 지사의 어떤 복원이든 근데 그러니까 이래 복원을 하긴 좀 보이지 않고 제3 후보는 더더욱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당분간은 이재명 지사의 뭐 독주 아닌 독주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반대편 진영에서는 이제 여기 역시도 윤석열 전 총장 말고는 보이지가 않지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사퇴 이후 이제 갈등 구조가 해소되면서 지지율이 급락을 보였다가 이제 사퇴 이후 하면서 이제 좀 이른바 따상을 치면서 급속히 이제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 뭐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조사도 나왔는데 보수 진영 이제 야권 진영을 대표하는 이제 윤석열 총장, 이재명 지사의 어떤 양강 체제는 당분간은 좀 나란히 예.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이번 조사도 이 지사가 1위, 윤 전 총장이 2위입니다만 2% 차이니까 오차범위 내이기 때문에 양강 구도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최평론가님. 네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예. 지금 딱 하나의 변수는 4.7 재보선입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재보선에 지금 올인을 한 상황이죠. 만약 민주당이 서울시장 정도를 선방하거나 하나를 지키고 하나를 뺏기거나 아니 2개 다 뺏기면 이제 완패가 되는 거고요. 만에 하나 이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2군데를 다 승리로 이끌었다. 예. 그래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그러면은 지지율 상승의 효과가 있을 정도의 변수예요. 그 이후에는 변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선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좀 이제 한 가지는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시간의 편이 갈 것이다. 저는 이번 재보선에 윤 전 총장이 정치적으로 메시지 정치 방식으로라도 개입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오늘로 사실은 일단은 후보 등록전 단일화가 결렬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는 윤 전 총장은 절대 뛰어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시간은 윤 전 총장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할 것인가와 저는 그 이재명 지사는 그냥 독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